안녕하세요. 뷰티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헤어 디자이너 잦은 이직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전하고 뭐 참 많이 달라졌죠. 물론 예전하고 이제 현재하고 뭐 비교를 하는 것도 좀 꼰대 같죠.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직률 자체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뭐 고객님들이 얘기하실 정도니까 고객님들이 뭐 신규로 오시는 고객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기존에 하던 미용실에 있던 디자이너 분께서 갑자기 사라졌다. 뭐 내지는 뭐 지방으로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 아니면 뭐 지방에서 뭐 창업을 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긴 한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이직이죠, 이직. 뭐 저희 그 이 미용계에서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직률인데 그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아졌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물론 저도 이제 그 지금 미용실을 제가 운영하기 이전에 디자이너로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직을 몇 번 뭐 해봤었는데 디자이너였을 때와 또 매장을 운영을 하는 이제 오너의 입장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너는 디자이너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고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또 오너 매장에 또 원하는 바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참 잘 좀 합의점을 찾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정답이란 거 없겠지만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겠죠.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좀 편하게 일하고 싶은 그럼 결론은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미용실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업주의 입장에서 그냥 욕심을 부려보자면 내 매장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주인의식이란 것 자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막 일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 오너 이제 원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헤어 디자이너에게 바란다는 거는 최대한 매장의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선 내에서 본인의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오너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디자이너죠. 물론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뭐 물론 좋겠지만 그 사람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나 매출 이만큼 하는데 물론 이렇게 티를 내진 않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매장의 규율이나 룰을 약간 좀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면 이제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지적을 했을 때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약간 내가 낸데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중립이 깨지면서 서로 대립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서로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쭉 평행선을 맞춰서 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말이죠. 대립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이제 뭐 디자이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무조건 처음부터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뭐 이제 해보려고도 이런저런 뭐 많이 하겠지만 결국 서로가 이제 약간 마음속에 어떤 그 응어리가 져 있는 상태에서 뭐 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고 또 디자이너 분들 마찬가지로 이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져 있고 진짜 뭐 짜증을 내고
뭐 다른 데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마음이 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용실 엄청 많으니까. 미용실이 너무 많아서 뭐 한 집 건너 한 집 미용실이잖아요. 한 집 건너 한 집 미용실이고 뭐 요즘 브랜드샵도 뭐 헤어 디자이너 채용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옛날 저희 때처럼 정말 가발 들고 가서 거기에서 커트 두 작품, 세 작품 자르고 실제로 오시는 고객님들 커트하는 거 뒤에서 지켜보면서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만 잘 보면은 뭐 웬만한 뭐 샵들 다 들어가죠.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좋은 뭐 나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 나랑 좀 맞을 것 같은 디자이너를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뭐 그 눈을 가지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사람은 면접 볼 때와 퇴사할 때 헤어 디자이너들은 면접 볼 때와 퇴사할 때 완전 다른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디자이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오너의 모습과 퇴사할 때 오너를 봤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느낄 거예요. 이게 어쨌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직률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원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솔선수범까지는 아니에요. 솔선수범. 뭐 옛날에 뭐 제가 이제 있던 데서도 거기 이제 대표님이 오셔서 갑자기 막 바닥을 쓸고 이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요즘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솔선수범까지는 아니지만 다 같이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의견을 통해서 뭔가 추합된 결론을 가지고 이제 오너는 여기에 이제 이 결론이 내려진 부분을 어, 이행을 할 때 뭐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들거나 그런 부분은 오너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면접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앞전 미용실에서 원장님께서 뭘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얘기만 하고 해주지 않았다. 자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끼리 얘기를 한 부분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디자이너 이제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듣기만 하고 뭐 실천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면접 볼 때. 그러니까 무조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꼭 우리 오너들이 꼭 들어줘야 되는 건 없어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아무래도 선생님들보다 더 오랜 세월 미용을 해 왔었기 때문에 어떤 이 얘기는 추진을 했을 때 분명히 뭐 득이 되겠다, 실이 되겠다,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려를 해봤는데 추진을 했을 때 크게 뭐 큰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 실행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잦은 이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좋지가 않아요. 뭐 선생님 디자이너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직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하루살인 거예요. 뭐 젊었을 때야 이직을 뭐 이렇게 여러 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차면서 이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고정 고객은 점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창업인 거죠. 근데 그렇게 창업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 앞전에 두 개 영상에서도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철저한 준비 가정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하다가 아 이제 결국은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나십니다. 정말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 뭐 지금 분명히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속해 있는 헤어샵에 불편 불만 다 있을 거예요. 불만이 없는 샵은 없습니다. 누구든 다 불만이 있어요. 오너도 분명히 불만이 있어요. 하지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표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눈에. 근데 저희 오너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얘기를 통해서 풀어 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서로 마음속에 응어리가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그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좋게 보였던 모습도 싫어 보이게 되고 말 한마디 자체가 짜증으로 들리고 그런 관계가 유지되다가 결국은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자이든 타이든 서로를 이해해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은 뭐 불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매장에 정해져 있는 규율대로 규율 따라 가시면서 본인의 일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매장의 원장님들도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으면은 굳이 입댈 일이 없거든요. 그 원장님은 원장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일이 없겠죠. 각자 잘 서로 맡은 바 충실히 하고 또 매장에 또 오너이신 분들은 또 이 매장을 어떻게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조금 더 매출을 많이 올려서 급여를 많이 받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손님이 없는데 하면서 자꾸 디자이너를 쪼으면은 디자이너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쪼은다고 해서 손님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많아지려면 오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만 뭐라도 좀 하라고 인스타 SNS 홍보해가지고 손님 어떻게 좀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직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는 게 싫으면은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오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마케팅을 할지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평불만이 없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직률도 적어지겠죠. 예. 이직이 많으면은 고객님들도 동요돼요. 이제 뭐 원장님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어디 가든지 자신한테 맞는 헤어샵은 없습니다. 본인이 맞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면 오픈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준비 안 돼 있으면 망하는 거고. 예? 그게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보면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이직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돈을 법니다. 자, 원장님들 역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낮고 오래 근속할수록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는 방법은 동등한 입장에서 오너는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원장님이 방향을 제시해 준 거를 같이 따라와 주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불평불만 없다라고 하면 한 곳에 오래 서로가 좀 대화를 많이 해서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어버리고 최대한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직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직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들을 100%다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대한 뭐 새로운 곳을 이직을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전 앞전에 있던 샵하고 비교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그 매장은 그 매장만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매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뭐 매장 측에서도 제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직률이 없고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용계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고객님들 오셔서 매번 오실 때마다 자기가 해주던 미용사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속상하죠.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조금씩 사라질 수 있게끔 서로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